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 일도 안정적이었고, 딸아이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소개팅을 권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했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혼 후 연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료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며 계속 설득했고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에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제 쪽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저도 그를 봤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전 남편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본 적이 있었고 몇 번 같이 식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그였습니다. 혹시 아무개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혹시 선우 씨 친구 아니셨나요?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둘 다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일단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긴 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동료한테 들은 이름과 직업만으로는 전혀 예상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우 씨와 이혼하신 거 알고 있어요? 네. 2년 전에요. 저도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이혼하셨다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통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이혼을 경험했다는 공감대 때문이었을까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 이혼 과정, 그 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는 피했지만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거절하려다가 그냥 응했습니다. 배도 고팠고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이유도 성격 차이였고 자녀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조금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남편 친구인데 괜찮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연락 주세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전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딸아이가 알면 어떨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과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일주일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실래요?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웠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그는 배려심이 많았고 대화를 잘 들어줬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동안 4번을 만났습니다. 만날수록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했고 편했습니다. 둘 다 결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었고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선우 씨가 아직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거든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이 그와 아직 연락하고 지낸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걸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만나는 거 알아요? 아니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선우 씨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전 남편한테 말한다고.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 화를 낼까? 비난할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할까?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하는 게 맞다고.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떳떳하지 못한 일도 아니니까.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남편한테 말해요. 제가 직접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친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그는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났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땠어요? 선우 씨가 많이 당황했어요. 화도 좀 냈고요. 뭐라고 했어요? 왜 하필 자기 전처냐고. 친구로서 배신이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럼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도 계속 만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선우 씨가 저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계속 만나자니 전 남편과의 관계가 걱정됐고, 그만 만나자니 이 사람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전화했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할 말 없어. 끊을게. 잠깐만. 제발 들어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데? 나 지금 그 사람 만나고 있어. 알아? 걔한테 들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 친구니까. 우리 이혼했잖아. 왜 내 허락이 필요해? 그래도 내 친구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한 거 아니야. 배신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좋아진 걸 어떻게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나한테 말하지는 마. 그 사람 얘기도 듣기 싫어. 알았어. 그리고 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애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응. 아직 안 했어.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 남편의 배신감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와 계속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다시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제 핸드폰을 보다가 그의 사진을 발견했나 봅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당황한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친구야. 거짓말하지 마. 연락 내용 봤어. 엄마 남자친구야. 딸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재혼하려고. 아니야. 그냥 만나는 사이야. 그럼 그만 만나. 왜? 아빠 친구잖아.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했어. 엄마가 자기 친구랑 만난대. 전 남편이 딸한테까지 말한 겁니다. 딸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도 속상해하고, 나도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받고. 무슨 놀림? 엄마가 아빠 친구랑 사귄대. 창피해 죽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외로워.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딸은 저를 밀쳤습니다. 엄마 행복이 뭐가 중요해? 나는 어떻게 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안해했습니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딸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선우 씨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조금 기다려봐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 딸한테 저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딸은 저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고, 전 남편은 양육비를 끊었고, 주변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힘든 거 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만나서 행복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고, 삶의 의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주변의 시선과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가 생각납니다. 만약 그가 전 남편 친구가 아니었다면, 만약 주변에 반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했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주변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지금도 가끔 그의 소식을 듣습니다. 재혼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날이 올까요? 이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주변을 먼저 살피고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소개팅남이 전 남편 친구였던,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